일본의 평범한 고등학생 테누지. 코타로는 긴 하루를 보낸 후 밤에 산책을 나가 신선한 공기를 마십니다. 그는 절벽 끝에 이상한 나무에 가서 한 소녀를 발견합니다. 코타로는 소녀와 이야기하려 하지만 그녀에게 칼에 찔립니다. 피가 몸에서 흘러나오자 코타로는 방에서 깨어나 의자에서 떨어질 뻔합니다. 그는 방금 꿈에서 본 사람이 누구일지 궁금해합니다. 그는 이상한 꿈에 논리를 더하려고 애쓰는 중에 초인종이 울립니다. 코타로는 문을 열고 이으시자 그의 어린 시절 친구 코토리의 어머니인 리카코 여사가 딸을 찾지 못해 코타로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코타로는 그 일을 맡아 코토리를 찾기 위해 인근 숲으로 향합니다. 코타로는 코토리의 이름을 부르며 한참 동안 헤매다가 숲속에서 이상한 생물을 발견합니다. 코타로는 무시하고 계속 앞으로 나아갑니다. 몇 미터 더 가자 코토리가 나무 근처에서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몇 번이고 깨우려 했지만 실패하자 코타로는 결국 코토리의 몽윤병 기지를 이용해 집으로 데려가기로 합니다. 집에 도착하자 코토리는 완전히 깨어나 집까지 데려다준 코타로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리카코 여사는 아이를 되찾고 코타로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길에 코타로는 공중에서 매우 이상한 것을 보고 집으로 뛰어갑니다. 다행히 집에 도착한 코타로는 잠에 들도록 스스로를 재웁니다. 그가 잠든 지 몇 분 후 보이지 않는 힘이 그의 발코니 문을 열고 그의 이불 아래로 미끄러져 그의 손목에 키스합니다. 코타로는 그 감각을 느끼고 벌떡 일어납니다. 다음날 코타로는 손목에 키스 자국을 남긴 채 평소처럼 학교에 갑니다. 학교에서 코타로는 반에서의 불려단이 기스 몰래난 배를 해야 던전이 치타만 반테를 잠배를 만납니다. 요시노는 코타로를 꽉 잡고 전날 밤 자신의 부탁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매우 화를 냅니다. 코타로는 머리를 쥐어짜고 요시노가 전날 자신에게 결투를 신청했지만 자신이 무시했다는 것을 기억해냅니다. 그래도 코타로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상황이 험악해지려는 찰나반장 루시아가 그들의 싸움을 막고 서로를 때리는 것을 멈추게 합니다. 다른 학생들은 모두 교실로 돌아갔지만 요시노는 여전히 코타로에게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다른 여자아이가 그들의 싸움을 말리러 와서 요시노가 코타로를 때리는 것을 막습니다. 그 후 하루는 평범하게 흘러갔습니다. 밤이 되자 코타로는 전날 밤과 같은 여자 유령이 자신의 손목에서 피를 빨고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신에게 이런 이상한 저주가 내려진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신을 화나게 했는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다음날 코타로가 학교에 가는 길에 나무가지 사이에 끼어있는 여자아이를 발견합니다. 그는 여자아이를 구해주고 그녀가 전학생이며 오늘이 그 학교 첫날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코타로는 그녀의 짐을 들어주겠다고 제안하지만 너무 무거워서 들 수 없습니다. 그 여자는 그의 얼굴에 드러난 힘겨움을 알아채고 짐을 챙겨 학교로 향합니다. 수업 중에 코타로는 전학생의 이름이 오토리 치아야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필요한 소개가 끝난 후 오토리는 코타로 옆자리에 앉게 되었는데 코타로는 그녀가 나무가지에 걸렸을 때 속옷을 본 사람입니다. 코타로는 그녀와 이야기하려 하지만 오토리는 그를 공격합니다. 다행히 그녀는 거절하고 수업은 평소처럼 진행됩니다. 쉬는 시간에 코타로는 징계위원회의 한 여자를 만나는데 그녀는 장난스럽게 그에게 교정에서 함께 점심을 먹으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코타로는 그날 그녀와 함께 점심을 먹는 것을 거절하고 다음에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바로 그때 신문부의 이누에는 코타로가 돈을 주고 학교에 들어왔다는 소문에 대해 그를 신문하기 위해 지나갑니다. 코타로로부터 정보를 얻은 이누에는 자리를 뜨면서 종이 한 장을 바닥에 떨어뜨린다. 코타로는 종이를 줍고 그 소녀가 자신에게 좋지 않은 소식을 가져올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는다. 코타로는 교실로 돌아와 수업 후 오토리에게 학교를 안내해 주겠다고 한다. 오토리는 다시 한번 당황하며 코타로를 두고 다른 사람을 만나러 간다. 오토리는 자신을 잘 아는 것 같은 또 다른 수상쩍은 여자를 만난다. 두 사람은 그녀의 새 학교와 친구를 사귈지 여부에 대해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눈다. 다음날 학교에서 이누에는 코타로에게 학교 전체의 지하 유명인사, 즉 학원의 마녀에 대해 이야기한다. 평범한 학생인 그 마녀는 수업에 전혀 나타나지 않으면서도 학교 모든 사람들을 능가한다. 코타로는 그녀의 이름이 센리아 카이님을 알게 되고 마녀를 찾는 것을 도와달라고 이누에를 초대합니다.
이누에의 저널리즘, 정신 덕분에 그녀는 승낙합니다. 그날 수업 후 이누에와 코타로는 마녀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잠시 휴식을 취하자 코타로의 또 다른 동급생인 사토가 그들에게 악령 지도자에 대한 새로운 책을 줍니다. 코타로는 그의 도움에 감사하고 이누에와 함께 수색을 계속합니다. 그들은 악령 집단의 이상하고 어두운 방에 도착하여 그곳에 설치된 몇몇 목소리에 약간 놀랍니다. 그들이 찾던 것을 찾은 후 그들은 떠납니다. 밤이 되자 코타로는 조명이 꺼진 자신의 방에 갇힙니다. 그는 방에서 탈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심지어 발코니 유리문을 깨려고도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갑자기 유령 소녀가 그의 침대부에 나타나 그에게 다가옵니다. 코타로는 겁에 질리지만 결국 상황은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다음날 코타로는 사무실에 가서 이상한 설문지를 발견합니다. 그는 그것을 읽고 복도로 돌아갑니다. 거기서 그는 오토리와 이누에를 만나 즐거운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누에는 오토리와 코타로 사이에 커지는 호감을 감지하고 그들에게 그냥 함께하라고 조언합니다. 만남 후 코타로는 오토리를 자전거에 태우고 도시로 간다. 두 사람은 멋진 오후 시간을 보낸다. 저녁이 되자 두 사람은 작별 인사를 나누고 오토리는 집으로 돌아간다. 코타로는 학교에서 그날 밤 학교로 돌아오라는 문자를 받는다. 코타로는 학교로 서둘러 걸어가고 게시판의 안내 표지판을 따라 이동한다. 그 후 학교 측은 얼마 후 그녀의 얼굴을 그에게 보여주기로 결정한다. 그녀를 보자 코타로의 뇌는 그녀의 존재에 반응하기 시작하고 그는 자신이 잘게 찢기는 환영을 본다. 코타로는 도망치지만 마녀는 분홍색 리본을 보내 그를 붙잡는다. 코타로는 한동안 마녀의 리본을 피해 다니다가 결국 잡히게 된다. 코타로는 일어서서 계속 앞으로 달리다가 문에 부딪힌다. 코타로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다. 그곳에서 작은 생명체 하나가 그의 피를 달라고 하며 달려든다. 코타로는 그 생명체를 때려 넘어뜨린다. 또 다른 작은 생명체가 다가와 자신을 판이라고, 다른 하나를 길이라고 소개한다. 코타로는 그들과 이야기하며 그 생명체들의 피에 대한 갈망이 강한 박쥐 같은 흡혈귀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고 나서 코타로는 그들을 따라 방을 나가려 한다. 몇 미터 더 안으로 들어가자 큰 괴물이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고 있으니 조용히 지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지리 소리를 내서 괴물을 깨워버립니다. 괴물은 일어나자마자 코타로를 쫓아 죽이려고 합니다. 코타로는 괴물을 따돌립니다. 코타로가 괴물의 약점을 찾던 중 전에 자신을 쫓던 마녀가 나타나 괴물을 없애버립니다. 마녀의 공격은 너무나 강력해서 그 충격으로 차원이 폭발해버립니다. 코타로는 학교로 돌아와 마네킹 앞에 떨어집니다. 그는 마네킹을 집어 이상한 방으로 가져갑니다. 거기서 그는 그를 신비로운 방으로 환영하는 한 여성을 만납니다. 그 여성은 자신을 악명 높은 테마부 학생회의 지도자 센유카메라고 소개합니다. 코타로도 자신을 소개하고 그녀에게 설문지를 보여줍니다. 그녀는 그의 답을 확인하고 그가 정직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코타로는 자신이 무서운 힘에 저주받았다고 두려워한다고 말합니다. 센유는 그에게 부적과 종이 클립 부적을 주기로 합니다. 코타로는 마지못해 부적과 부적을 받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코타로의 부적 타모코가 꿈속에서 인간으로 변신하여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녀는 악으로부터 코타로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하며 그 대가로 그녀가 코타로를 지켜준 후에 한 번 데이트를 하자고 합니다. 같은 밤 코타로가 잠든 사이 작은 아가씨는 여느 때처럼 그의 손목을 빠는 모습으로 방에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코타로의 손목 맛이 매우 이상했습니다. 작은 아가씨는 역겨워하며 그를 떠납니다. 다음날 아침 코타로는 전날 밤 다른 차원의 학교에서 겪었던 일을 기억해냅니다. 그는 수업 시간에 코토리에게 그 사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코토리는 그에게 쉿하고 입을 다물라고 하며 그런 이야기를 공공장소에서 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코타로는 한숨을 쉬고 자리에 앉는다. 점심시간에 코타로는 요시노에게 과일 파르페를 가져다 준다. 요시노는 코타로의 장난을 간파하고 그가 파르페에 핫소스를 넣어서 반응을 보려 했다는 것을 알아챈다. 그는 파르페를 치워버리고 코타로에게 반장인 루치아와 파르페를 바꿔 먹게 한다. 루치아는 바뀐 파르페를 한 입 베어 물고 실제로 맛있게 먹는다. 코타로는 놀라서 직접 한 입 먹어보고 파르페가 매운지 확인하기로 한다. 한 입 먹자 얼굴이 빨개지면서 파르페를 토해낸다. 파르페 주인은 매우 화가 나서 코타로를 때린다. 요시노는 웃으며 점심을 마저 먹고 수업으로 돌아갑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기 전에 코타로는 지난번에 그 징계 담당 선생님 슈조를 마당의 나무 아래서 발견하고 그녀에게 다가갑니다. 코타로는 그녀에게 왜 나무 아래서 캠핑을 하는지 묻고 슈조는 나무 아래의 평화로움이 좋다고 말합니다. 점심 후 코타로는 전날 밤의 경험에 대해 샌니에게 이야기하기 위해 그녀를 만납니다. 샌니는 그의 부적 중 하나인 네일을 없앱니다. 보복으로 코타로는 오컬트 동아리를 조사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동아리에서 무엇을 하는지 묻습니다. 샌디는 그다지 많은 것을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예감이 사실임을 증명하기 전에는 자신을 만지지 못하게 합니다. 샌디에게 첫눈에 반한 코타로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잠이 듭니다. 아무도 놀라지 않았겠지만 그 소녀는 다시 그의 방에 와서 그의 손목을 빨았습니다. 다음날 코타로는 샌디에게 토모코를 자신의 조사팀에 합류시키도록 부탁합니다. 샌디는 마지못해 토모코를 받아들이고 다음 장면에서 그들은 심령 연구 그룹을 위한 블로그를 개설합니다. 그날 밤 이상한 소녀는 코타로에게 바싹 붙어서 그를 쳐다봅니다. 코타로는 실수로 그녀의 몸을 더듬었습니다. 꿈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그는 벌떡 일어나 용서를 빌었습니다. 다음날 코타로는 연구부의 이누에를 만나고 이누에는 그가 오컬트부에 가입한 이유에 대해 질문합니다. 코타로는 얼렁뚱땅 이유를 대고 하루를 보냅니다. 그 다음으로 그는 시즈를 만나 팀원들에게 소개합니다. 그러는 동안 시즈는 루시아에게 전화를 받습니다. 코타로는 루시아에게 전화로 말할 비윤리적인 말을 시즈에게 합니다. 그는 루시아가 코타로의 실수를 기다리며 파르페 사건에 복수를 하려고 코앞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복수 후 루시아는 시즈 곁에 있고 그녀를 돌보기 위해 그의 팀에 합류하기로 결정합니다. 코타로의 삶에는 몇 가지 다른 일들이 더 일어납니다. 그때 그는 이전처럼 외롭고 우울한 사람이 되는 대신 사람들을 서로 연결해주는 활기찬 사람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밤에 그에게 나타나는 소녀 유령은 코타로가 친구들과 함께 행복하고 밝은 나머지 하루를 보내는 것을 지켜본다. 어느 아름다운 아침 코타로는 일어나서 학교 준비를 한다. 학교에서 그는 몇몇 위원장들이 코앞으로 다가온 수학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된다. 처음 몇몇 위원장들은 매우 긴장한 나머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쏟아낸다. 결국 그 끔찍한 순간들이 지나가고 코타로는 복도에서 그의 라이벌 요시노를 만나게 된다. 예상대로 요시노는 코타로를 무시하고 계속 걸어간다. 하지만 코타로는 좌절하지 않고 수학제를 기대한다. 후에 그는 오컬트부에 가서 샌니와 학교의 새로운 부원 사쿠야가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한다. 자신의 진짜 정체를 밝히려는 순간 오토리가 그들 사이를 가로막고 사쿠야 오토리의 형제에게 인사를 건넨다. 그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된 코타로는 사쿠야와 그의 여동생을 엄청나게 놀린다. 결국 수업을 위해 떠나면서 사쿠야는 코타로에 대한 증오를 털어놓는다. 수업 중 코타로는 오토리가 귀족 가문과 관련이 있는지 궁금해한다. 그녀를 쳐다보니 모든 것을 서투르게 다루는 것을 보고 귀족일 가능성이 없다고 결론짓는다. 그는 장난기 넘치는 모드로 바꿔 다시 한번 용 모드로 라이벌을 괴롭힌다. 수업 후 코타로는 팀원들과 합류하여 테마부 조사를 계속한다. 약간의 정보를 살펴본 후 그들은 조사를 더 진행하려면 바로 그 두꺼비를 찾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다. 다음 장면에서 코타로와 다른 여자아이들은 학교 정원에서 그 생물을 찾습니다. 코타로는 실수로 루치아의 엉덩이를 만집니다. 루치아의 얼굴이 빨개지더니 그를 아주 심하게 때립니다. 바로 그때 수치노코가 모습을 드러내고 모두들 그것을 쫓습니다. 결국 코토리는 그것을 잡지만 불행히도 UMO 사냥꾼인 츠쿠모를 잡게 됩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거기에 온 임무가 무엇이냐고 묻고 그녀는 수치노코 현상금을 받아 고가의 물건을 살 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코타로의 팀은 그녀를 그냥 보내주고 평소처럼 돌아갑니다. 코타로는 다시 학교 운동장의 큰 나무 아래에서 시즈와 점심을 먹습니다. 시즈는 구운 소리를 먹으면서 코타로에게 주기를 거부합니다. 코타로는 그녀의 마음을 이해하고 시즈의 눈 가리개에 대해 묻습니다. 눈이 나쁘다고 생각한 시즈는 눈 가리개를 벗고 코타로에게 아름다운 오른쪽 눈을 보여줍니다. 코타로는 그 눈을 칭찬하고 시즈의 얼굴을 붉게 물들입니다. 점심으로 코타로는 탄산음료 캔을 다 마칩니다. 루시아가 갑자기 그에게 달려들어 학교 쓰레기통에 있는 모든 캔을 찌그러뜨려 다시 쓰레기통에 넣게 합니다.
그 일을 마치자 그녀는 지구온난화와 해수면 상승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합니다. 결론은 코타로는 그녀를 짜증나게 해서 또 맞게 됩니다. 그날 밤 코타로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한 주택 건물 옥상에서 작은 여자아이를 발견하고 그녀를 쫓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는 드라마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자신의 비밀 능력을 사용하여 엄청난 힘을 가진 몸으로 바꿉니다. 그는 건물들을 뛰어넘어 소녀를 쫓지만 얼마 후 그녀를 놓칩니다. 코타로는 건물 위에 서서 같은 옥상에 나타난 사냥꾼과 그의 사냥개를 목격합니다. 코타로는 목숨을 걸고 도망치고 사냥개가 그를 쫓습니다. 어떻게든 지하철에 도착해서 사냥개에게 계속 쫓깁니다. 결국 사냥개는 그를 물속으로 몰아넣습니다. 코타로가 물에 빠지자 뒤에서 나타난 누군가가 사냥개를 죽입니다. 다음에 코타로가 눈을 뜨니 두 남자가 있는 심야 포장마차에 있었습니다. 그는 필요한 질문들을 하고 남자들은 그들이 사냥감에게 먹히는 걸로부터 자신들을 구해주었다고 말합니다. 한 남자가 자신을 에사카라고 소개하고 다른 한 명은 투르네티라고 합니다. 시즈가 놀랍게도 라면 가게에 도착하여 자신을 위해 음식을 주문합니다. 곧 다른 손님들이 와서 맛있는 라면을 먹습니다. 코타로는 늦은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쿠라를 만납니다. 알고 보니 사쿠라는 치아야 오토리에게 아이스크림을 사러 나갔던 것이었습니다. 코타로는 그를 놀리려 하지만 치아야의 집사에게서 묘하게 이상한 점을 감지합니다. 어느 오후 점심을 먹으면서 시즈는 부모님과 함께했던 좋은 시간들을 떠올리며 그들이 함께 있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눈을 뜨자 코타로가 함께 식사하자고 합니다. 두 사람은 종이 울려 점심시간이 끝날 때까지 아주 푸짐한 식사를 함께합니다. 수업이 끝난 후 코타로는 조사반으로 돌아가 그날 밤 자신이 깨어났던 라면 가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마지못해 그와 함께 가기로 한 코타로는 사람들을 데리고 그 정확한 장소로 가서 확인합니다. 불행히도 그곳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코타로는 조금 더 기다리자며 그들을 설득하려 하지만 모두 그를 두고 떠납니다. 방과 후 코타로는 집으로 가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기억하는 것 같은 빨간 머리 남자와 부딪힙니다. 그 남자는 자신을 소개하고 코타로에게 골목길을 배회하는 꼬마, 악당들을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그들은 언제든지 불쌍한 사람을 덮쳐 괴롭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코타로는 그의 충고를 무시하고 금지된 골목길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그는 빨간 머리 남자가 경고했던 꼬마 악당들을 만납니다. 꼬마 악당들은 코타로를 두들겨 패려고 하지만 코타로가 거리의 제왕 요시노와 어떤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알고 보니 요시노는 그 거리에서 악명 높았던 인물이었지만 혼자 힘으로 그들을 선량한 사람들로 만들었습니다. 코타로는 무엇을 원하냐는 질문에 자신이 찾는 가게를 말하고 그들은 그를 도와줍니다. 곧 코타로가 가게에 도착하여 시즈와 그녀를 만납니다. 코타로는 집사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미확인 야생동물을 찾고 있다고 말합니다. 집사는 그에게 야생동물 사진 여러 장을 주고 식사를 계속하러 갑니다. 코타로와 시즈는 식사를 마치고 학교로 돌아갑니다. 거기서 코타로는 샌리에게 야생동물 사진을 보여주지만 샌리는 무시하고 비디오 게임을 합니다. 시즈는 코타로에게 어제 사준 CD를 들을 플레이어를 달라고 합니다. 코타로는 시즈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레코드 플레이어로 CD를 듣게 해줍니다. 잠시 후 그들은 학교로 돌아오고 코타로는 밤에 자신을 찾아오는 유령 소녀에 대해 생각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녀를 돌볼 방법을 생각하는 동안 유령 소녀가 코타로의 수업에 나타납니다. 코타로만 볼 수 있는 유령이었기에 모두들 문이 갑자기 벌컥 열린 이유를 궁금해했습니다. 유령은 다시 코타로의 손목을 빨고 교실 밖으로 나갑니다. 수업 후 코타로는 샌리에게 상처를 보여주려고 곧장 달려갑니다. 하지만 시즈가 가는 길에 그를 멈춰 세우고 자기 집에 따라오라고 합니다. 코타로는 이에 동의하고 곧 시즈와 그녀의 운전기사와 함께 차를 타고 시즈의 진짜 집으로 향합니다. 도착하자 운전기사는 시즈와 코타로가 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합니다. 코타로는 아무도 집에 없다는 것을 알고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오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저녁 무렵 시즈의 어머니와 닮은 누군가가 지나가지만 자신의 딸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코타로는 시즈의 아버지가 돌아오자 시즈의 부모님께 사정을 설명하려 하지만 시즈는 코타로의 손을 잡아 끌고 그곳을 떠납니다. 코타로는 시즈에게 부모님이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를 묻고
시즈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잊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알고 보니 그녀의 여러 가지 색깔의 오른쪽 눈이 바로 그 이유였습니다. 시즈는 코타로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부모님이 새 집을 사서 함께 살게 된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들은 행복했지만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나 집이 불타버렸습니다. 부모님이 의식을 잃은 채 누워있는 동안 이미 오른쪽 눈이 파괴된 시즈는 부모님의 몸에 있는 모든 고통이 사라지기를 바라며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하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 오른쪽 눈은 이미 그녀가 현재 가지고 있는 여러 색깔의 눈으로 진화해 있었습니다. 사건 몇 달 후 시즈의 어머니는 딸과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어느 시점에 그들은 그녀를 정신치료시설에 입원시켰고 그녀는 입원에 동의했습니다. 몇 달 후 휴가 중에 시즈는 집에 도착하여 부모님이 다시 싸우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어떻게든 부모님을 설득하여 기억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마친 후 코타로와 시즈는 차로 돌아가 집으로 향합니다. 가는 길에 시즈가 잠든 사이 운전자는 시즈에 대해 모든 것을 이야기하며 시즈가 얼마나 부유했는지도 언급합니다. 코타로는 필요한 말을 다 듣고 집에 돌아와 시즈를 깨운다. 그는 그녀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간다. 다음날 학교에서 루시아는 꽃을 만진 것에 겁을 먹고 이상 행동을 한다. 코타로는 그녀와 이야기하고 그녀 또한 드러낼 수 없는 비밀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된다. 다음 학교에서 만났을 때 코타로는 여자아이들에게 저주받은 여자 아사히 하루카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녀는 손에 묻은 도구로 생물을 만지는 것만으로 죽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코타로는 우편함에서 받은 편지를 언급하며 그 여자아이를 조사하지 말라고 경고받았다고 여자아이들에게 알려준다. 그렇지 않으면 그와 그의 팀 전체가 아사히의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코타로는 편지를 갖고 비밀 결사의 리더인 샌리에게 가서 편지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샌리는 전혀 관심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평소처럼 비디오 게임을 하겠다고 합니다. 코타로는 편지를 다 읽고 루시아가 현장에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는 오후 휴식 시간에 시즈와 함께 루시아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의아해합니다. 시즈는 그날 오후 루시아의 진실을 코타로에게 말해주기로 합니다. 저녁이 되자 코타로는 요시노에게 전화를 걸어 초등학교에 대한 사실을 몇 가지 묻습니다. 요시노는 코타로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합니다. 대신 그는 상황이 나빠지면 재빨리 물러서라고 경고하고 뒤에서 유리가 깨지는 소리에 주의하라고 합니다. 코타로는 그에게 감사를 표하고 전화를 끊는다. 해가 질 무렵 코타로는 복사기를 사용하는 루치아를 발견하고 그녀의 동의 없이 복사기를 사용하려 한다. 복사가 끝나자 그는 고의로 복사본을 복사기에 남겨둔 채 떠난다. 루치아는 복사본을 발견하고 복도에서 그에게 돌려준다. 그가 그것을 받으려는 순간 그들 근처의 유리가 산산이 조각난다. 루치아는 코타로가 정말 저주를 믿었는지 알아보려 한다. 하지만 코타로는 괜찮다고 말하고 제 갈 길을 간다. 몇 분 후 루치아도 집으로 향한다. 가는 길에 그녀는 유령을 만나게 되는데 유령은 자신의 안식을 방해하지 말라고 애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일을 겪게 될 거라고 합니다. 루시아는 큰 소리로 비명을 지르고 길에 그대로 드러눕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일어나 방으로 돌아갑니다. 유령은 그녀를 따라와 위로합니다. 그날 밤 코타로의 오컬트 모임에서 그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은 그에게 과거 저주받은 소녀 아사히에 대한 기자의 칼럼을 건넵니다. 코타로는 칼럼의 내용을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비가 와서 그는 자신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듯이 바라보는 반장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사실 악령의 시인 루치아는 코타로에게 저주를 받지 않으려면 조사를 중단하라고 경고한다. 그녀가 떠난 후 코타로는 루치아를 집으로 데려다 준다. 밤 몇 시간 후 루치아는 잠에서 깨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게 된다. 그녀는 코타로에게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기로 결심한다. 일어나 꽃을 줍고 맨손으로 잔턴테니오 보잉으로 잡는다. 꽃이 시들고 코타로는 충격을 받는다. 바로 그때 그는 그날 점심시간에 시즈가 자신에게 했던 말을 떠올린다. 루치아는 자신을 혐오하고 비난하지만 코타로는 그녀에게 다가가 손을 댄다. 루시아는 맨손으로 그를 밀쳐내고는 의기소침해집니다. 그녀는 몰랐지만 이미 코타로에게 손을 댄 후였고 그는 이미 감염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코타로는 아사히가 자란 고아원을 찾아가기로 합니다.
그는 버려진 고아원에 도착하여 루시아가 실제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루시아는 그에게 어떻게 자신을 찾았는지 묻고 코타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루시아는 다시 한번 자신의 능력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에게서 떨어져 있으라고 경고합니다. 그녀가 말하는 동안 코타로는 독의 영향으로 기절합니다. 루시아는 그를 병원에 데려가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루치아는 코타로가 자신의 독에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매우 후회하며 크게 울었다. 하지만 놀랍게도 코타로는 자신의 제작성 능력을 사용하여 독에 저항하는 몸으로 자신의 몸을 변화시켰다. 몇 초 만에 코타로는 정상으로 돌아왔다. 그는 루치아를 껴안고 더 이상 외롭지 않아도 된다고 자신이 곁에 있다고 말해주었다. 루치아는 매우 감정적이 되어 크게 울었다. 다행히 두 사람은 마을의 병원으로 돌아왔다. 코타로는 괜찮았다. 수호자라는 비밀 조직의 일원인 니시코주는 지구를 위협하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엘리트 초능력자 팀에 코타로를 초대했다. 그녀는 또한 그에게 범죄자들이 노리는 열쇠에 대해 말해줍니다. 가능하다면 세상을 파괴할 힘을 가진 열쇠입니다. 코타로는 잠시 생각한 후 루치아가 자신에게 점심을 만들어준다는 조건으로 그들과 합류합니다. 그들은 몰랐지만 불쌍한 시즈는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 두 사람이 서로 웃는 것을 들었습니다. 메이드 복장으로 점심을 준비한 후 루치아는 코타로를 납치하여 수업에 데려가 이상한 유니폼을 보여줍니다. 안전해지자 그녀는 눈가리개를 벗고 그에게 자신의 복장을 보여줍니다. 코타로는 어색한 방식으로 그녀의 옷차림을 칭찬하고 이것은 루치아를 너무 긴장하게 만들어 천장까지 그를 날려버립니다. 소동이 끝난 후 코타로는 일어나 앉아 점심을 먹습니다. 손에 독을 쥐고 있는 사람 치고는 루치아가 만든 점심이 꽤 맛있네요. 점심을 먹으면서 그들은 루치아와 시즈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시즈는 자신이 독에 중독되더라도 자신을 치료할 약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루치아는 그녀 곁에서 편안하게 지내왔고 그녀의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코타로는 그녀에게 칭찬을 더하고 다시 한번 그녀를 당황하게 합니다. 점심 후 루치아는 팀으로 돌아와 이틀 전 오토리에게 이상하게 굴었던 것에 대해 사과합니다. 오토리는 사과를 받아들이고 왜 코타로에게 그렇게 매달리는지 묻습니다. 루치아는 오랫동안 코타로와 친구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코타로를 껴안고 시즈도 함께합니다. 다음으로 초자연 조사단은 초자연적 존재를 찾기 위한 다음 단서를 추적합니다. 먼저 사탕 가게에 들른 후 다음으로 골동품 가게에 도착합니다. 그들은 가게에서 요시노가 전설의 검을 자랑하는 것을 발견하고 실수로 그것을 부러뜨립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주변 지역의 다른 몇몇 사건들을 해결합니다. 하루 만에 마을을 구한 후 코타로와 그의 조사단은 기지로 돌아와 앞으로의 계획을 검토합니다. 코타로는 온라인 비밀 블로그에서 얻은 다음 단서를 팀에게 보여줍니다. 다음 단서는 그들이 이상한 일들을 조사하기 위해 숲으로 여행을 떠나는 것을 포함합니다. 처음에는 모두 그와 함께 가기를 거부합니다. 하지만 코타로는 그 토요일에 모두를 숲으로 데려가기로 결심합니다. 토요일이 되자 코타로는 코토리의 개를 경호원으로 고용하여 코토리와 함께 숲으로 갑니다. 모두가 모이자 팀은 숲속으로 들어갑니다. 가는 길에 예쁜 작은 가을을 만나 물을 마시려고 합니다. 하지만 루치아는 물이 깨끗하지 않다며 그들을 막습니다. 팀은 숲속 깊이 계속 들어가다가 상황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시즈는 숲에서 이상한 생물을 발견하고 그것을 쫓다가 모두 숲 한가운데 있는 여러 색깔의 강에 도착합니다. 연못에서 폐수 독소 냄새가 나고 물 색깔도 변했어요. 주변 생물들도 모두 죽어 있었어요. 팀은 잠시 분석한 후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코타로는 어지러움을 느끼며 어디선가 본 듯한 장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 유령 소녀가 그의 뒤에 나타나 며칠 전 꿈에서 보았던 나무로 그를 인도했습니다. 코타로는 꿈을 떠올리며 잠시 실신했고 팀원들에게 부축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부상은 없었고 무사히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코타로는 경호원과 함께 학교 블로그에 지구 온난화 등에 관한 글을 작성했습니다. 코타로는 경호원과 인류를 없애 지구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을 듣게 되면서 심오한 대화를 나눕니다. 코타로는 별 생각 없이 집으로 돌아와 스트레스를 풀며 잠이 듭니다. 다음날 코타로는 인우로부터 조사 중에 얻은 중요한 정보에 대한 전화를 받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코타로는 일어나 학교 준비를 합니다.
학교에서 코타로는 이누가 사흘째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녀가 어디에 있을지 궁금해하며 매우 놀랍니다. 이누가 사라진 지 며칠 후 학교는 오컬트 동아리의 모든 활동을 중단시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코타로는 매우 화가 나서 당국에 그 이유를 묻습니다. 샌리는 그에게 이누의 오컬트 동아리 단서 찾기에 대한 집착을 모두가 알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당국은 그녀의 실종을 동아리와 연관지었습니다. 정학 처분을 이누를 공영에 빠뜨린 것에 대한 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코타로는 격분하여 팀원들에게 일어서서 학교에서의 자리를 지키자고 합니다. 하지만 모두 침묵하며 그가 화를 사기도록 내버려둡니다. 그가 말을 마치자 여자아이들은 자신들도 같은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누군가의 무모함 때문에 벌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코타로는 숲에서 이누를 찾아보자고 제안합니다. 샌디가 그녀를 찾는 것이 중단되었으니 좀 어려울 거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컬트 동호회원들은 모두 힘을 내어 학교 구내 밖에서 이누를 찾습니다. 몇 시간 후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하고 포기합니다. 밤이 되자 코타로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쿠야를 만납니다. 사쿠야는 평범한 삶을 살고 싶다면 수사에게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코타로는 그의 말을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가고 다음날 팀과 함께 수색을 계속합니다. 수색 이틀째 그들은 숲 바닥에 이상한 발자국을 발견합니다. 여자들이 화장실에 간 사이 그들은 한동안 발자국을 따라가다 코타로는 숲에 혼자 남게 됩니다. 30분이 지났는데도 여자아이들은 화장실에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코타로는 다리를 쭉 뻗으려고 일어섰다가 망토를 걸친 이상한 사람이 걸어가는 것을 발견합니다. 코타로는 그들을 따라가다가 사냥가의 3마리에게 습격을 받습니다. 개들은 코타로를 맹렬하게 추격하여 어딘가에 코너로 몰아넣습니다. 코타로는 개들보다 강해지도록 자신의 몸을 재구성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전 재구성에 그의 몸이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효과가 없었습니다. 개 한 마리가 그의 팔을 물고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코타로는 울버린의 발톱을 꺼내 그것을 사용하여 한 마리를 죽입니다. 알파가 죽었으니 다른 애들은 도망친다. 바로 그때 코타로는 다른 소녀들이 숲에서 데몬이라고 불리는 다른 신화 속 생물들과 싸우는 것을 발견한다. 코타로는 그들에게 합류하여 짐승들을 죽이는 것을 돕는다. 싸움 후 코타로는 손 부상으로 기절한다. 시즈는 재빨리 코타로 곁으로 달려가 그를 돕는다. 그녀는 마법 능력을 사용하여 그를 완전히 치유하고 다시 동물들과 싸운다. 코타로는 숲에서 다른 소녀들을 찾아보기로 결심한다. 그는 밤이 되자 숲 한가운데서 나머지 3명의 소녀들을 발견하고 다른 이들에게 돌아갈 것을 재촉한다. 떠나려는 순간 또 다른 신화 속 생물이 나타나 코토리를 공격하려고 혀를 내밉니다. 다행히도 코타로가 가로막아서 그 생물의 혀가 그의 손에 걸립니다. 그 생물은 코타로를 끌어당겨 삼키려 합니다. 하지만 코타로는 몰버린 발톱을 꺼내 용 같은 생물과 싸웁니다. 잠시 싸우다가 유령 소녀가 나타나 코타로를 죽음에서 구해냅니다. 용을 물리친 후 유령 소녀는 코타로에게 다가가 분홍색 리본으로 그의 얼굴을 베려고 합니다. 다행히도 코토리가 뛰어들어 코타로를 구합니다. 유령 소녀는 코타로를 두고 다시 숲속으로 사라집니다. 코토리는 코타로가 앞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갈 수 있도록 도왔다. 도착하자 코타로는 소녀들이 모든 악마들을 죽였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하지만 소녀들이 서로를 불신하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다소 험악해졌다. 알고 보니 악마들은 샌리와 오토리를 보호하고 있었다. 악의적인 기업 가이아에서 일하는 시즈와 루시아의 적이었던 것이다. 오컬트 동아리 회장인 샌리는 악마들을 불러 공격하도록 지시한 것을 인정하고 루시아에게 자신을 공격하라고 도전한다. 루시아는 매우 화가 나서 루시아에게 달려든다. 하지만 세쿠리아가 숲 뒤에서 나타나 두 소녀를 도시로 데려간다. 코타로는 그들을 쫓아가려 하지만 몸이 버티지 못하고 쓰러진다. 며칠 후 오토리와 샌리 그리고 다른 오컬트 동아리 부원들 없이 학교는 평소대로 돌아왔다. 요시노는 코타로에게서 이상한 기운을 감지하고 무슨 일인지 묻는다. 하지만 코타로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괜찮다고 말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새 친구들과 오컬트 동아리의 앞날을 걱정한다. 먼 은하계에서 우주 암석이 지구를 향해 날아온다. 밝은 오후 유령 소녀가 코타로의 집에서 마치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듯 일어선다. 잠시 후 작은 우주 암석이 그녀의 머리에 떨어져 기절하게 만든다. 소녀들과의 사건 셀 후
코타로의 삶은 다시 예전처럼 지루한 상태로 돌아갔다. 이제 그는 평범한 아이처럼 학교에 다니고 가까운 미래에 전 친구들 중 누군가에게서 연락이 오기를 끊임없이 기다립니다. 어느 날 학교 후 요시노는 코타로에게 소녀들의 행방을 묻습니다. 코타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아무 일도 없다고 말합니다. 요시노는 한숨을 쉬고 그를 내버려 둡니다. 그날 밤 코타로는 마침내 자신의 울버린 발톱을 조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는 발톱을 꺼내 신발을 찢으려고 합니다. 놀랍게도 발톱은 매우 날카로워서 신발을 쉽게 뚫었습니다. 코타로는 잠자리에 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발코니 문을 닫는 순간 유령 소녀가 처음으로 그에게 다가와 도움을 요청합니다. 다음날 학교에서 코타로의 담임 선생님은 이누가 발견되어 근처 도시의 병원에 입원했다고 학급에 알립니다. 이누가 죽었다고 생각했던 코타로는 안도합니다. 수업 후 코타로는 학교 건물의 발코니에 가서 휴식을 취합니다. 시즈가 갑자기 떠나기 전에 작별 인사를 하러 그를 찾아옵니다. 그날 밤 코타로는 집에 돌아와 온 집안이 뒤집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궁금해하던 중 그는 유령 소녀의 익숙한 분홍색 리본을 봅니다. 그는 자신의 방에 가서 유령 소녀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유령 소녀는 자신을 카가리짱이라고 소개하며 코타로에게 자신은 유령이 아니라고 말한다. 기억이 흐릿하지만 코타로에게 자신은 온전해지기 위해 자신을 찾는 임무를 맡고 있다고, 그게 무슨 뜻인지는 몰라도 말한다. 코타로는 그녀에게 함께 지내자고 초대하고 그들은 함께 밤을 보낸다. 다음날 코타로는 카가리에게 인터넷을 소개하고 자신이 학교에 가 있는 동안 온라인 게임을 할 시간을 준다. 코타로는 피곤하지만 좋은 하루를 기대하며 학교에 간다. 하지만 불행히도 카가리가 이미 코타로의 학교에 입학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다. 요시노가 그녀의 수업 출입을 막으려 하지만 그녀는 요시노를 세게 때린다. 코타로는 재빨리 그녀를 수업에서 데리고 나와 조용한 곳으로 간다. 거기서 카가리는 인터넷으로 인간과 학교에 대해 배운 모든 것을 알려주며 괜찮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인간과 그들의 관계에 대한 방대한 지식을 계속 자랑하며 코타로에게 그녀가 절대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녀에게 학교를 보여주기로 결심합니다. 그들의 첫 번째 목적지는 식당이고 카가리는 뭔가를 마신 후 자신과 코타로를 당황스럽게 합니다. 코타로는 카가리를 학교 공원으로 데려가면서 어느 정도 마음에 들어 합니다. 거기서 그는 이누를 발견하고 그녀에게 인사하러 달려갑니다. 이누는 혼란스러워 보이며 코타로에게 과거를 기억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든 그녀의 기억을 앗아간 것 같습니다. 코타로는 그녀를 안치고 그녀와 좋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누는 조금 웃으며 그에게 메모리 카드를 건네주고 그녀를 보냅니다. 몇 시간 후 어두워진 저녁 카가리는 코타로와 함께 집에 돌아와 집을 살핍니다. 그녀는 그의 부모님에 대해 묻고 그는 연구원으로 바쁜 그들의 삶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그들은 그를 돌볼 시간이 없었고 일하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때 샌니는 휠체어를 탄 노부인을 회의실로 옮겨 키에 대한 회의에 참석하게 합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그녀는 자리를 뜨고 오토리 치아야와 사쿠야를 만납니다. 세 사람은 편안하게 앉아 오컬트 동아리 시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치아야가 코타로와 다른 사람들에 대해 묻습니다. 하지만 샌리는 그들에 대한 정보가 없다고 말합니다. 다른 한편 시즈와 루시아는 부모님의 집을 불태운 괴물을 추적하여 복수를 위해 죽입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시즈의 할아버지와 니시쿠즈와 함께 오토리 일행과 대립되는 그들의 목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코타로는 이누의 기억 상실 뒤에 숨겨진 미스터리를 계속 조사합니다. 카게리가 코토리의 문자를 코타로에게 보여줍니다. 코타로는 문자에 답장하고 서로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